안녕하십니까. 땅꾼학교 여론 33번째. 이번에는 이제 토지 보상금의 성질 그려놨습니다. 이제 성격이 아니고 성질 그렸는데, 이게 이제 아파트는 외모로 보고 판단이 가능하지만 땅은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늘 얘기한 대로 뭐 서울법대 나왔다라고 해서 출세하는 거고, 대학 못 나왔다고 해서 출세 못하는 거고, 잘생기면 출세하는 거고, 성격 좋고 못생기면 성질 나쁘고 뭐 출세 못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오히려 거꾸로요. 이게 바로 토지 시장이다라고 우리는 얘기죠. 그래서 이만큼 힘들다라고 우리는 내용을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롤 모델을 아십니까? 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지은 거나 강의하면서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롤 모델을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현상을 요걸 갖다가 앞으로 미래를 하려면 과거에 A라고 하는 지역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지역, 요걸 유사지역이라는데, 유사지역에서 일어난 현상을 검토해보면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면 이 지역도 앞으로 이렇게 가겠구나. 이거를 추정을 하는데, 이게 롤 모델 기법이에요. 토지 시장에서 지역 변화를 예견하는 데는 최고입니다. 알겠어요? 이것들은 전부 제가 이제 그룹에서 그룹 부동산을 이제 총괄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전국에서 익혀왔던 거죠. 그래서 롤 모델을 보시는 거예요. 자, 옛날에 수원을 봐보면, 이게 이제 수원시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 수원시에서 정왼 오른쪽으로 뭐가 지나가냐 하면 경부고속도로예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 정도로 뭐가 지나가냐, 여러분들 호남선 경부선이 지나갑니다. 이 가운데서만 놀았어. 그 다음에 이 지역은 허허벌판이에요. 이게 수원대 서울농대 있었던 자리예요. 여러분 요즘 얘기한 아래쪽에 고색지구라고 그러는데, 그 우쪽이 그 유명한 호매시래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린벨트가 해제되잖아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요즘에 지난주에 봐봤더니 뭐 일주일에 뭐 2% 3% 올랐네. 그냥 일주일에 1억씩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가히 지금 얘기하는 초스피드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그린벨트 있는 지역이 어떻게 되냐? 바로 그 호매실 지역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럼 호매실, 여기 이제 화면 봐보세요. 호매실이 있고, 그 다음에 봉담이 있고, 매송인데, 요 더 왼쪽으로 나오면 비봉입니다. 화성시에는 비봉, 매송, 봉담에, 이게 그 유명한 그린벨트예요. 그 다음에 호매실, 고색지구 위에 호매실이 지금 얘기한 대로 수원시의 대표적인 이 그린벨트 세 놈이 모여가지고 지금 여기가 천천IC, 위가 천천IC, 그 다음에 여기가 봉담IC 아닙니까? 여기다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가잖아요. 이러면서 여러분 화면에서 봐보세요. 이게 어디 옛날에 그린벨트예요. 그러면 바로 이러한 지역이 또 어디에 또 있을까? 이때니까는요. 그게 지난주에 강의한 수도권 서북 지역이에요. 자, 여기에는 신도시도 아니에요. 김포 신도시, 한강시, 김포 신도시, 그 한강 신도시죠. 검단 신도시. 이거 신도시입니다. 100만 평 이상. 그 다음에 어디예요? 계양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 그 다음에 어디예요? 대장지구, 대장 신도시죠. 4개 신도시가, 자, 계양 신도시하고 대장 신도시는 붙었죠. 아니, 경계가 붙었잖아요. 그 다음에 계양지구에서 이렇게 보면은 도로 하나가 있어요. 그 도로가 여러분들 우리가 영종도에 공항 가는 고속도로, 공항 고속도로 건너편이 검단 신도시죠. 검단 신도시하고 붙어 있는 게 어디야? 김포 신도시. 고속도로 하나를 놓고 이쪽에 2개, 왼쪽에 2개 신도시가 있어요. 이 지역이 제2의 호매실, 제2의 매송 봉담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김포 시간 분석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지금 얘기한 대로 인생을 한번 걸어볼, 운명을 걸어봐도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에 나오는 우리 생애, 인생에 있어서의 마지막 기회다라는 건 좀 저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금년이 저희 대학에서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라는 건 나이가 지금 저희 대학에 교강사가 285명 있어요. 약
300명 중에서 제가 제1입니다. 뭐가 1이냐? 지금 나이가 제1이에요. 물론 강의도 이제 지금 285명 교강사 중에 제가 1등을 2번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특과까지 전부 합쳐서 이제 그 강의 점수를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학교에 대한 많은 이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요즘에 이제 조금 주춤했는데 일주일에 2편에서 3편을 제공을 했는데 좀 주춤했죠. 그런데 바로 뭐냐면 내가 내 삶을 살아오면서 이거에 대한 애환을 저희 제자들 보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 방송 듣고 있는데요. 당신네들은 제발 나같이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울분을 갖다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살다가 보면 마지막이다라고 우리는 기회가 오는데 꼭 기회라는 거는 지나가 봐야 알아요. 그럼 지나가기 전에 누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시점이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지난번에 김포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대충 공시지가를, 평균 공시지가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해봤는데 약 9조 정도가 어디냐? 고향에 있는 창릉 신도시예요. 그 다음에 김포에, 그 다음에 저희 서구와 계양구에, 그 다음에 부천에, 이와 같은 지역의 신도시에서 나올 금액을 대충 약 9조에서 10조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이 어떻게 갈 건가? 그 돈의 성격을 한번 보자. 성격이 아니고 성질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영원한 1등은 없다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도면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수도권이 있어요. 경기도가 이렇게 있죠. 자, 경기도가 있으면 뭐라 그래도 일본은 남쪽 지역이에요. 그럼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지역을 이 지역은 왠기니까 갔을 때 서쪽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냐? 동쪽 지역으로 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북쪽 지역으로 가면 사이클이 싹 한번 도는 거예요. 지가의 순환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강남에 있는 집값이 1억 정도로 하니까는 두 번째 순위 나오는 건 5천 정도 나오잖아요. 3순위가 보통 평균 얼마예요? 평당 3천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33평형 그래서 10억대 그렇게 해서 우리 동네는 10억 이상이야. 9억도 이제 옛날 소리가 됐다 이거예요. 이런 정도로 올라보죠. 이게 순환해서 가잖아요. 땅도 순환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순환을 갖다 보셔야 되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 그 유명한 그 왕숙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 양정지구 때문에 땅값이 이미 올라갔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산 신도시 때문에 또 땅값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주택가격도 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 여기를 잠깐 화면을 지워야 되겠어요. 이게 영종 공항 가는 고속도로예요. 자, 여기에 계양 신도시 있죠. 붙어서 지금 뭐가 있어요? 대장 신도시 있죠. 바로 건너편에 검단 신도시죠. 그 다음에 바로 옆에가 지금 김포 신도시예요. 이게 길 하나 사이예요.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했던 호메실이라든가 천천지구라든가 또 아니면은 이제 지금 매송이나 봉담에 거긴 신도시가 아니에요. 근데 신도시보다 더 큰 규모가 지금 3개, 또 한강 건너면은 또 지금 얘기한 창릉 신도시예요. 창릉 신도시 좋다 빼자 이거야. 빼도 지금 3개예요. 3개 지역에 나오는 이 토지 보상금이 주변 지역으로 제2의 지금 얘기하는 호메실과 비봉, 매송, 봉담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 나오는 돈이 창릉 신도시 고양시까지 합쳐서 약 9조 정도는 되는 돈이다. 이 돈이 어떻게 될 거예요? 이 돈의 행방을 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오늘 날짜가 2월 15일 날짜니까는 이제 앞으로 이제 보름 동안에 제가
금년 1학기 강의할 거 이제 준비 다 해놔야 됩니다. 이제 저거까지.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간이 이제 넉넉질 않으니까 아마 일주일에 2-3편이 아니고 한두 편 정도뿐이 제작을 못 하는데 양해를 구하시고, 3월 초에 계약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일주일에 2-3편씩 제공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5년 동안에 약 500편의 강의입니다. 전국을 돌아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토지 보상은 지역성이 매우 강하다라고 했어요. 지역성이 강한 걸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역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김포에서 지금 또 김포와 검단과 그 다음에 대장지구와 그 다음에 계양 신도시에서 지금 얘기한 토지 보상금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 한강이 있죠. 이 한강 건너서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면 또 파주가 땅값이 돼서 땅은 어떻게 되냐. 대토 오는 사람은 뒤로 가요. 땅값이 싼 데로 가요.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이나 주거용 사는 사람은 앞으로 갑니다. 나 김포에서 안 살아. 고천으로 갈래. 고천도 김포야? 그러면 알았어. 나 지금 가양지구로 갈래. 마곡으로 갈래. 상가도 마곡으로 가지 그 단지 안에서 별로 잘 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대로 자, 한강을 안 간다. 그러면 뒤에 후면지가 강화라는데요. 결국은 강화에 가서 땅을 찾는데 강화에 가서도 땅값이 마땅하지가 않아요. 왜냐?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그럼 서쪽으로 가면 서쪽에서는 인천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내려가면 부천인데 전부가 또 그린벨트입니다. 자,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아래쪽이 검단이라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검단과 계양과 이쪽 지역의 마지막 땅을 갖다가 보셔야 되는데 이 땅의 소액으로 지금 얘기한 대토 보상을 하면은 이거는 결국은 파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 땅 가격을 가지고 화성이나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지역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더 쉽게 예를 하나 드릴게요. 파주에서 토지 보상이 운정 신도시 때문에 나왔죠. 이거 고양시로 안 갑니다. 상가나 아파트 찾는 사람은 고양시로 가요. 뒤로 가는 게 만만한 게 어디냐? 민통선이에요. 그래서 접경지역 땅이 올라갑니다. DMZ 땅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연천으로 가는 거예요. 이 파주에 있는 보상금이 철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철원에 가면은 철원 이 강의를 듣는 철원의 공인중개사님들 잘 아실 거예요. 이미 10년 전, 15년 전에 어떻게 되는가? 파주 사람이 몰려온 거 아니에요. 이게 지역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아니에요. 성질을 알자 이거예요. 보상금의 성질을 알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가는 것이 면적으로 승부한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노린다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 주 시간에 계단식 이론이 있어요. 김포에서도 잠깐 얘기했었죠. 땅값이 올라가는 계단식 이론을 가지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보통 3년에서 5년 간다고 그러죠. 요것도 요때 같이 지금 얘기한 대로 해놔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실질적으로 결정고시라는 게 있어요. 요것도 다음 주 시간에 요 6번, 7번, 8번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 토지의 보상금의 성격이 아닌 성질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을 갖다 한번 또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강남이에요. 여기 이제 상암 마곡이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사실은 강북이라고 보셔야 돼요. 강북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강남에는 그 유명한 과천 3기 신도시가 있어요. 3기 신도시인데 면적이 많지를 않게 100만 평을 넘어가지를 않아서 여기에서는 신도시라고 하고 그리고 과천 공공주택지구라고 그러죠. 근데 이 가격을 한번 봐보세요. 과천에 있는 가격이 그린벨트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저기 그 표준건축비로 해서 지금 건축비를 더한 가격으로 해서 분양으로 한 거. 그러다 보니까 주변 가격보다 싸. 어디냐? 강북도 싸. 그런데 여기는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오고 여기는 바깥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 이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이 과천 3기 신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천 3기 신도시는 가격이 올라가요. 엄청 올라갑니다. 이제 마지막 어떻게 말하면 요즘 얘기하는 건 뭐 Z세대라고 그래요.
신세대로 이 Z세대들이 가장 많이 노릴 것이 하남의 교산 신도시하고 그 다음에 과천 신도시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 가격을 과천의 공공주택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디에 나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땅값, 주택 가격이 싼 것이 주변 가격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주변 가격을 못 오르게 해요. 그래서 이번에 김현미 장관이 눈물을 머금고 지역구를 포기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잘 아시는 일기 신도시, 고향 신도시 가격이 결국 형편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건 여기에 파급효과예요. 이번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이 강의에 들은 게 아니에요. 여기 제 강의는 뭐 많은 분들이 계속 강의 들으셔서 잘 아시지만 이게 예전서부터 설명을 드린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자주 설명을 드리겠죠. 그러면 자, 지금 마지막 상에 대한 마지막 찬스라는데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대학 강의를 이제 그 40년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금년이 마지막 강의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상당히 이제 신경을 쓰고 뭐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는 저희 이제 제자들 보고 그 얘기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마지막 어떻게 하면 훌륭한 강의를 또 여러분에게 그 인생 지침이 되는 강의를 마지막으로 내가 해드릴게 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놔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 삶에 있어서의 인생 역전의 기회는 오지만은 지나가 봐야 알아요. 그렇잖아요. 지나가 봐요. 그래서 지나가기 전에 제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서북 지역이에요. 이제 서북권이에요. 아까 그 얘기한 대로 가장 마음에 드는 지역을 이제 우리의 인생의 승부수를 던질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자, 이 강의 안 들을 좋은 사람들 안 들어. 특별히 이거 이거 하시는 분들 오지 마세요. 바로 여러분들 이렇게 추천을 하고 지금 이렇게 으뜸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기회를 잡고자 하는 분들 이런 분들 오세요. 저는 뭐 땅을 찍어주는 사람은 아니죠. 지역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양주 같은 데에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저는 포천으로 거의 다 포천으로 갈 테니 듣고 보세요. 이제 왕숙 신도시 보상되고 난 다음에 포실현되니까 가평 덜 갑니다. 양평 덜 갑니다. 어디로 간다? 포천으로 갑니다. 두고 보실현되니까요. 이런 것처럼 이런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경험과학이에요. 이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대로 이 강의를 500번 정도 해드릴 텐데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여러분이 지혜를 얻으세요. 지식 얻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시려면 여러분들 다음에 가시면 황막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네이버가 아니고 다음으로 오셔야 돼요. 황막사가 황사 막는 사람들입니다. 황사 막는 사람들 간단하게 이제 다 끝났지만 1999년도 IMF 때 공인중개사 33명을 모시고 제가 최초로 중국에 들어와서 나무 심은 장본입니다. 중국에 제가 23곳에 길림성, 연영성, 내몽고자치구 그 다음에 고비사막이 있는 영화 회족자치구까지 나무를 심어드렸어요. 그래서 중국의 임업청에서는 외국인이 이렇게 나무를 심는다라고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 외국인에게 주는 최초로 주는 환경 대상을 받았고 제가 중국의 CCTV에 출연을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중국 신화사 통신에 2번이나 보도됐어요. 근데 국내에 안 했죠. 이거 자랑 안 오고 다녀요. 근데 지금 봐보면 그 내용들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 나올 겁니다. 근데 홍보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 바로 뭐냐면은 자 그렇고 돌아다니고 참 제 주변에는 많은 공인중개사분들 중개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학에 있는 저희 제자들이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동안에 갖고 있는 그 지식 요거를 나눠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나가 강의해주는 지식을 받아가지고 이거 지식으로 가져가면 큰일입니다. 이걸 지혜로 가져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활짝 열립니다. 분명합니다. 자신 놉니다. 자, 여러분들
추천도 한번 해주시고 구독도 꾹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